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감자쌤입니다. 오늘은 원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기초 도형에 대한 소묘 방법 중에서 4가지가 존재해요. 육면체, 원기둥, 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뿔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원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뿔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원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기둥하고 같은 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일단 형태를 잡을 때 제가 수직과 수평이 되는 기준선, 중심축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중심이 되는 선 하나를 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평이 되는 선을 그릴 건데 조금 밑에다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게 되냐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향하게끔 꼭지점이 동일하게끔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심점에서 좌우로 동일한 점에다가 찍어 두시고 꼭지점 한 위치에다가 선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기둥 그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는데, 중심축에서 양 끝에다가 이제 작은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시고, 그리고 위아래로 비슷한 너비지만 아래가 조금만 더 넓게, 약간의 차이로 아래가 조금만 더 넓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를 둥글게 돌려주시면 된다고. 뾰족하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끝 라인 부분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여기하고 사이즈가 같도록 주의해주시고,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게끔. 형태는 한 번에 뜨는 고수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짧은 선으로 여러 번 연결해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짧게 선을 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선을 쓰되 너무 진하게 뜨지 않고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높이에 맞춰서 선을 그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뜰 때 어느 정도 제가 보는 선상에서 형태가 맞다라고 하면은 꺾이는 부분 지점들만 가볍게 라인을 잡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주고 끝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이 꺾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툭툭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묘를 하면서 또 형태가 틀린 부분들은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지워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림자 배웠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에서 뒤쪽으로 뻗어나오는 빛 방향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빛을 왼쪽 위에서 한 45도 기울기에서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선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을 그려주시고, 제가 한 요쯤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끝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 끝에서 양 끝변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살짝만 스케치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스케치가 살짝 찌그러진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한 번씩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태를 잡았으면은 빛 방향에 맞춰가지고 어둠을 먼저 깔던지 아니면 전체 톤 소묘를 하던지인데, 이 경우에는 어둠하고 밝음의 라인 정도는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심선에서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죠. 여기가 한 점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 중앙선이, 중심선이 요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장 밝은 빛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어두운 면은 어디냐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뒤편이 가장 어둡겠지만 한 부분에서 입체감을 나타낼 때는 중심선에서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가 되는 이 위치, 반대편 중심선에서 오른쪽 선상에서 가운데 있는 이 지점을 저희는 가장 어두운 지점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크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갈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면은 이렇게 고정을 해 두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밝은 면적은 어둠하고 그림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밝은 면적이 얇다? 그럼 어두운 면적도 얇게 돼요. 밝은 면적이 넓다? 그럼 당연히 어두운 면적도 넓겠죠. 이 원리가 명암인데요. 밝음이 강하면 어두움도 마찬가지로 강해지고요. 어둠이 강할수록 당연히 지면에 비춰졌다가 다시 반사되는 빛도 강해지기 때문에 반사광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은 면적을 한 중심선에서 조금만 벌어지게끔 이 정도 새끼손가락만큼의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어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조금 설정을 해 놓을게요. 가볍게만. 그러고 나서 선을 쓰실 때에는 직선을 쓸 때 이 변에 투시선에 맞게끔 한 점으로 모이는 이 방사형처럼 선을 쓰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직선으로 쭉 한 번에 다 그으시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은 선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선으로 하면 단점이 이제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조금씩 겹쳐서 톤을 쌓아가면은 풍부하게 톤을 만드실 수 있어서 짧은 선으로도 중간 선으로 여러 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우개 정리로 마지막에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눈에 보이는 스케치 선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여요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 선 같은 경우에는 톤을 올리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만약에 진하다라고 하면은 지우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좀 연하게 떴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올 때는 거의 수직이 되는 선으로 깔아주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끝에 있는 선의 방향대로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지우개로 한 번에 마지막에 지우면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삐져나가는 건 지워도 되지만 안 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톤을 안 채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손이 두 번 가야 되는 좀 수고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잡아주시는 게 좋고 밝음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어둠 쪽으로 이렇게 갈 때 마찬가지로 이 톤이 일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라데이션을 주셔야 됩니다. 밝음에서 점점 어두워지게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밝음 톤 안에서 중간 톤으로 올 때 조금씩 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밝은 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을 천천히 쌓아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밝은 부분에서 중간 톤 넘어가는 양 끝을 이렇게 톤을 잡으셨다고 하면은 바로 어두운 부분, 바로 이 어두운 부분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 선을 긋고 양 옆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꼭지점으로 가면서는 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진한 위치는 이 끝부분, 가장 돌출된 부분이 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둠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사광 쪽으로 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톤을 풀 때 너무 어둡게 맺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두우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원뿔의 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어둠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면적이고 밝음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 반사광까지 너무 세게 잡는다 라고 하면 답답한 평면의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톤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게 좋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자에서 끝부분이 빠지는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둠보다 조금 더 밝아야 돼요. 조금 더 밝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다. 자, 그림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자 들어가실 때 앞부분은 잡고 뒤로 가면서 빠지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전체적으로 묶어도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구분선만 조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둠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꺾이는 이 지점 사물하고 그림자가 맞닿는 이 지점을 잡아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잡고 내 시야에서 내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뒷공간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잡고 뒤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원뿔에서 어둠하고 그림자까지 얼추 됐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어둠들은 중간 톤으로 연결하면서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중앙에서 이 정도 톤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둠까지 올 때 그라데이션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진한 톤으로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꼭지점이 향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선을 방향을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 톤을 연결할 때 이제 어두운 중간 톤으로 넘어갈 때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셔가지고 연필에 힘이 집중되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손의 감각이 조금 덜 잡히셨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HB로 연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사비를 썼던 부분에서 연결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손에 뭐 힘을 많이 안 주셔도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H기어를 쓰고 그 다음에 HB를 쓴다. 그럼 훨씬 더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붙는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 정리만 조금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평면으로 붙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뚝 끊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밝은 연필들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밝게 안으로 풀어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지우개로 좀 지워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쓰실 때 누차 강조드리지만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배경을 지우는 거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형태를 깎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를 깎아낸다, 다듬어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 물론 삐끗할 수 있습니다. 삐끗하면 다시 연필 써가지고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지만 막상 또 다 해놓고 나서 삐끗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외곽의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 좀 진하게 스케치선이 남아있다거나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뭔가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할 땐 천천히 지우개로 그리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이 진하다라고 하면은 그 끝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어둠의 면적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우고 나면은 또 외곽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면 쪽에서 그림자 넘어가는 부분들은 또 필요하시다면
네. 자, 오늘 원뿔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원뿔 그리실 때 수직과 수평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 꼭대기로 향하게끔 이렇게 잘 대칭으로 모아주신 다음에 하단 면 같은 경우에는 타원으로 원기둥, 타원 잡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기둥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에서 방사형으로 형태들이 명암을 잡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 투시선이 잘 맞지 않으면 완성을 해놔도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